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98명입니다. 사흘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400명대를 오르내리며 정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는 오늘로 꼭 일주일입니다. 그동안 22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0.44%입니다. 1차 접종 기관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74%, 40%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 백신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5월까지 105만 명분이 들어옵니다. 또 개별 협상을 통해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이 허가를 냈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품목 허가 이전에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특례 수입으로 들어온 물량입니다. 정부가 정식으로 수입하는 화이자 백신은 오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국내 두 번째입니다.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여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허가 이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는 95%,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급격한 전신 반응을 뜻하는 아나필락시스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어깨 부위 상처 등 4건의 중대한 이상 사례가 보고됐지만 회복됐거나 회복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은 만 16세, 17세 청소년에도 접종 허가가 났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청소년의 면역 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이 반영됐습니다. 16세 이상 고등학생들은 수험생들이고 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면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초저온 대신 영하 15도에서 25도인 일반 냉동고에서도 2주간 화이자 백신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췄습니다. 보건당국은 영하 60도에서 90도를 조건으로 6개월간 보관하는 걸로 허가했는데 화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 일정도 오늘 확정됐습니다. 35만 명분이 이번 달에 들어옵니다. 국내 위탁 생산으로 출하된 78만 명분에 더해 3월까지 113만 명분이 도입되는 셈입니다. 4월과 5월엔 70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됩니다. 한편 제주도의 고위험 의료기관 16곳에 종사자가 맞을 백신이 군수송기로 운송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차량을 통째로 옮겼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